가장 주식을 배정 못 받은 주체는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외국인 무거래 투자자의 미확약 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SD 바이오센서와 관련하여 오비고의 배정 결과로 드러난 외국인 투자자 배정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보유 확약과 배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결과는 청약과 배정이 끝난 후 발행이 되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기간별 수량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별, 주체별 의무보유 확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주체에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이 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정보가 나오도록 배정된 건 금융감독원의 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히 공시되도록 정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 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여 어떤 기관이 얼마나 의무보유 확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체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공개되어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청약자들은 어떠한 차별 없이 청약에 신청한 주식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단순히 신청 수량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주관사인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운용하는지에 대한 투자 성향, 지난 공모의 참여 실적,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차등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량을 좀 더 배정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비율과 배정한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이 실제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비고의 청약에서 의무보유 확약 없이 배정된 비율을 100이라고 할 때 기간별 배정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미확약한 경우보다 오히려 85%나 줄어든 주식수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청약에선 15일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주체가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미확약보다 3.8배나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1개월보다도 많고 미확약보다는 무려 약 5.2배나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의 경우 1개월, 3개월보다도 많고 미확약보다는 무려 15배가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5일 의무보유 확약 결과는 조금 예외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의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주체별 신청과 배정이 공개되지 않아 단순히 의무보유 확약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요 측 참여 내역도 모든 주체별 자료가 공개되고 실제 배정 결과도 모든 주체별 수량과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데이터는 준비되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투자 주체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정에서 가장 주식을 배정 못 받은 주체는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외국인 무거래 투자자의 미확약 신청입니다. 총 497만 4천 주의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배정된 주식은 60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청 수량 대비 0.0012%가 배정된 것입니다. 경쟁률로 계산해보면 무려 82,900대 1이 됩니다. 이번 청약에서 신청 수량 대비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 주체는 투자운용사의 6개월 확약 분량입니다. 세 곳의 투자운용사가 497만 4천 주를 수요 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정 결과 10만 3,020주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운용사 6개월 확약은 신청 수량 대비 2.07%가 배정된 것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48.28대 1이 됩니다. 가장 적게 배정받은 외국인 무거래 미확약보다 약 1717배나 높게 배정된 것입니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던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보유 확약도 하지 않은 것보다 국내 투자운용사가 6개월 확약 신청한 물량에 1717배 높게 배정한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있는 배정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체별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거래한 적이 있던 외국인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입니다.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은 운용사의 6개월 물량에 비하면 적은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용사가 3개월 의무보유 확약 신청한 것과 운용사 1개월 의무보유 확약 신청, 연기금의 6개월, 투자매매의 3개월, 연기금의 3개월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연기금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것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로 외국인 미확약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관 투자자 주식 배정 기준에 투자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 상장 당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평균 상장 당일 68.9%의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당일 매도 비율이 낮은 건 거래량이 거의 없이 따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라온테크는 올해 상장 종목 중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순매수 수량은 8,79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상장 당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T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는 수혜측 결과 10.7%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고 실제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24.9%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지분을 상장일 100% 매도하였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배정받은 지분을 상장일 모두 매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엠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청약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 20.79%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고 실제 배정 비율은 이보다 높은 33.13%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일 받은 지분의 94.4%를 매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33.13%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확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수만 확약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장 당일 90%대 매도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다이는 상장 당일 100%의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제주맥주는 98.9%를 매도하였습니다. 진시스템은 97.8%를 매도하였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93.5%를 매도하였습니다. 삼형 SNC는 90.3%를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당일 매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이후 매수를 시작한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SK IAT의 경우에도 상장일 이후에도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상장된 SK 바이오팜의 경우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였고 명신산업도 대부분의 지분을 빠르게 매각하였습니다. 작년에 상장된 위드텍, 제일전기공업, 교천 F&B의 상황을 보면 상장일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후 얼마 남지 않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수해도 소수만 매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만이 상장 당일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상장 당일 받은 지분을 상당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상장 초기 이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상장일에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이 모든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상장일 매수 주체는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규 종목에 상장했을 때마다 대규모 매수를 이어왔고 현재까지 매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의 개인 투자자의 누적 매수 금액은 무려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청약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처럼 개인 투자자가 상장 종목들을 무한히 사줄 수 있지 않다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승 여력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의무보유 확약 상세 공시제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매우 투명하고 좋은 조치입니다. 그 결과 수요 예측 참여 배정 결과가 주체별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막연히 추측만 가능했던 6월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도 운용사의 3개월 의무보유 확약, 연기금 6개월 의무보유 확약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상장일 매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 보유가 아닌 단순히 상장 당일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른 주체와 형평성이 있는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12.45%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ST바이오센서의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배정 결과는 7월 13일 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ST바이오센서의 배정에 거래가 없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미확약은 오비고처럼 엄격한 배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을 안 할 순 없으니 우리나라 주식 거래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미확약 배정은 다른 투자 주체의 미확약과 큰 차이가 없는 납득할 수 있는 배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배정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다른 납득하지 못할 만한 배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사고로 중단되었던 투자 로드맵 누락분과 추가된 부분을 모아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